1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전일 우리 시장은 급락을 했지만 미국 시장은 나름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을 했는데요. 나스닥이 200일선 급반등. 정말 이제 바닥 찍은 것일까요? 그리고 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시장이 맥을 짚는 델타1 인사이트 아시아 세션부터 가겠습니다. 옵션 만기 다음 날인 금요일은 이른바 만기 후 폭풍이라 해서 만기일까지 포지션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잡았던 현물이나 선물 포지션을 되감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만기 후 폭풍으로 시장이 하락했다기보다는 이제 만기 끝났으니까 다시 한국 시장에 하방을 쏘자는 의미에서의 외국인 대량 선물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 좋았던 선물 베이스가 오늘 다시 평균 마이너스 0.6포인트까지 밀렸어요. 그러면서 프로그램 차익 매도도 1000억, 비차익도 3000억 넘게 나와서 시장을 사실상 종가 저가로 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문을 가질 구독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난 1월 5일이 평균 선물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9포인트에 가까웠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0.6포인트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왔는가 하실 수 있죠. 설명드리면 선물이 만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선물 베이시스는 0으로 수렴하게 돼요. 그리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선물 베이시스는 양의 값을 갖게 되죠. 그런데 지난 12일에 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선물 베이시스가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됐어요. 그렇게 누적된 현 선물 매도 차익 잔고가 텅 비게 된 상황에서 다시 선물 베이시스가 나빠진 겁니다. 문제는 1월 5일 이후로 9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9일 사이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선물 베이시스가 양의 값으로 계속 증가를 해야 돼요. 근데 외국인들이 다시 선물 매도를 쌓으면서 마이너스 0.9포인트가 아닌 마이너스 0.6포인트밖에 안 되는데도 선물 베이시스가 다시 나온 거는 지금 베이시스 잔고가 텅 비어버렸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 잔고가 텅 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0.6포인트보다 더 낮은 마이너스 0.9포인트까지 베이시스가 나빠진다. 그러면 지난 5일이 선물 베이시스와 동일하지만 프로그램 매도는 더욱 더 세게 나올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외국인들이 12일에 판을 새로 짜려고 선물을 싹 치워서 프로그램 매매를 중립으로 만들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 다시 새로 하방판을 짜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낸 거예요. 그런데 선물 만기까지 잔존일이 9일이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 0.6포인트밖에 안 되는 백원데이션에도 프로그램 매도가 세게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또 참 골치 아픕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1조 가까운 선물 매도를 내면서 선물 미결은 무려 11,451계약이 증가를 했어요. 보통 장마감 30분 남겨놓고는 당일 진입한 물량들이 청산이 나오면서 장중 고점 대비로는 선물 미결이 줄어드는데 오늘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끝까지 올랐어요. 그만큼 오늘의 하락은 굉장히 의미 있는 선물 매도 베팅이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반면 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합성 선물 매도를 쌓으면서 지수 하방 베팅을 했고 기관들은 이 변동성 바닥이라고 보고 양옵션 외가격을 매수해서 변동성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월물 옵션 시장이 아주 희대의 관심사인 풋 385 개인이 이 행사가를 중심으로 위아래 무려 200억 가까운 풋옵션 매수를 했다는 것은 주초의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렸는데 오늘 지수가 거의 등가격에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풋 매수를 청산하지 않았어요. 풋 385는 지금 미결제가 무려 16,000계약이나 있어요. 근데 이 콜 클래스의 옵션은 미결 증가가 행사가 400 이상으로는 쭉 있는데 그 이하로는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유난히 풋 385 미결이 많은 겁니다. 물론 그때의 거래 상담이 되어졌던 이 외국인들은 풋 매도를 네이키드로 한 건 아니에요. 그때 선물 매도 했지도 한 1000억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 풋 매수가 대박이 날 경우에 개인이 이 풋 매수 청산을 하긴 할 건데 그러면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개인이 풋 베팅을 했다가 청산하면서 시장이 급락을 막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풋 385를 어떻게 청산할지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거 좀 잘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충분히 레벨 다운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다음 주 시장도 그닥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은 총평대하기로 하고요.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계속해서 변동성을 살렸다 죽였다 하면서 제자리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유럽 증시는 한번 이 횡보기에 들어서게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그러니까 한 달은 물론 2달 이상 가까이 가기도 해요. 그래서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오기 전에는 특별히 뭐 언급할 것 없이 밀리면 매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증시 말고 어제 있었던 가장 큰 마켓 무빙은 유럽 국채의 급락입니다. 아니 이건 무슨 천연가스도 아니고 독일 30년물은 하루에 마이너스 1.4%가 빠지면서 목요일 채권 숏 커버링을 한 번에 다 까버렸어요. 덕분에 미국 국채도 장기물 단기물 할 것 없이 다 죄다 급락이 나왔는데요. 특별히 이슈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시아 세션에서부터 전일이 채권 상승이 과도했다고 본 쪽에서 매도가 꾸준히 나오면서 채권을 눌렀고요. 미국 소매 판매 지표 나쁘게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채권 가격이 반등하기도 했으나 추세적 반등에 실패하고 계속 매도가 나오면서 결국 전일이 양봉을 모두 밀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있을 거예요. 아니 어제 나온 이 미국 근원 소매 판매, 또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모두 지표가 이 컨센서스보다 심각하게 나쁘게 나왔는데 왜 채권이 장기물, 단기물 할 것 없이 빠졌냐? 이건 금리 인상 속도를 제어한 지표가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 번 추세가 타면 이거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채권은 올라올 때마다 계속 매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10년물 국채 매도 들어갔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오지달러 등 주요 스탑로스 자료들을 돌파했던 이 원자재 통화들이 세게 눌렸어요. 그리고 유로화도 눌렸지만 추세가 붕괴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구리는 상해 금속거래소 이제 오후장에 눌림이 나와서 유럽 세션에서 계속 매도 압력이 나왔는데 LME 퍼스트 링 시작하면서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구리만 이제 마이너스 1.78%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기름은 달랐습니다. 아시아 세션부터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83달러 회복했는데 마찬가지로 유럽 세션에서 커머디티 눌릴 때 다시 바닥을 찍었죠. 그러나 이 유가 상승에 대해서 자꾸 이제 뭐 우크라이나 이슈를 갖고 미국, 러시아 뭐 긴장 고조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세션 후반에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해서는 그것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는 이번 주 수요일에 그 82달러, 텍사스가 이제 82달러 올랐고 그리고 브렌트는 85달러라는 직전 고가를 다 앞두고 사람들이 많이 숏을 잡았어요. 그런데 기름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거 주봉 마감 때 이거 정리하지 않고 하면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마지막에 이제 손절매를 해서 종가 고가로 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유럽 천연가스는 갭상승이 나왔지만 살짝 눌려서 끝났어요. 그래서 주봉상 아주 중요한 도치를 만들었는데 미국 천연가스는 장중 아래꼬리 만들고 또 적당히 반등해서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천연가스는 아직은 하락 추세 전환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다음 주에도 점진적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으로 마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유럽 세션 정리하면 기존 대추세인 채권 숏은 여전하고요. 통화시장에서는 속도 조절성 비달러 하락이 있었고 기름은 숏 커버링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별일 없이 조용히 움직이다가 유럽 세션 들어서 살살 밀리기 시작해서 본장 직전에는 나스닥이 마이너스 1.2%까지 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장 개장 후에 또 이 테크 주식들이 닥치고 매수가 들어오면서 초반에는 강력한 반등을 했어요. 문제는 오늘 금융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간 금융주가 금리 상승에 힘입어 꽤 많이 올랐었던 것을 한 방에 대형 음봉 갭다운으로 쏟아버렸어요.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 JP모건이 마이너스 6%대, 시티그룹은 마이너스 3%대 급락을 시가해하면서 다우지수가 줄줄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나스닥이 계속 반등을 시도한 데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는 계속 약세였어요. 이들 은행주가 하락한 이유 중 하나는 주식과 FICC 트레이딩 수익이 기대에 못 미쳐서인데요. 4분기 시장이 어렵긴 했죠. 하지만 이 트레이딩이 메인이 아닌 웰스파고 같은 은행주는 어제도 3.68% 상승을 했어요. 참 골드만삭스도 마이너스 2.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적 시즌이 첫 번째를 장식한 은행주들이 셀러돈 뉴스가 나오는 걸 보면 시장의 심리가 나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섹터 로테이션이 상승 쪽으로 나온 게 아니라 두드려 맞는 순서만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별 종목 이것저것 이야기할 게 좀 많습니다. 스타벅스 주식이 드디어 100달러를 깨고 내려갔어요. 이게 뭐 고포를 받는 주식까지라고는 아니지만 이런 소비재 주식도 계속 눌린다는 것은 올해 시장이 그닥 좋지 않을 것임을 예측하게 합니다. 이 스타벅스 주식이 100달러 하회가 의미하는 것은 2021년 YTD 수익률을 죄다 깨먹고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도 어제 처맞은 에스틸로더, 나이키 이런 것도 계속 하락 이어가고 있고요. 또 홈디포도 쌍봉 맞고 내려가고 있고요. 근데 오늘 변동성은 얼마 오르지 않았습니다. 변동성 선물 만기가 다음 주고 또 변동성 현선물 스프레드가 지금 0.7포인트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당일에 이 지수 하락에 대한 이 매도 공격을 했던 쪽에서 시장이 자꾸 안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 30분부터는 숏 커버링을 시작했고 결국 나스닥은 플러스 0.74% 양봉으로 마감했으며 다우지수만 빼놓고 나머지 지수도 모두 아래꼬리 달린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선 한국 시장은 이번 물에 한해서는 일단 400 이상은 다 죽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콜매도의 비중을 실은 양매도 전략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금요일은 적극적으로 매매를 못했어요. 그래서 매도를 얼마나 못 샀는데 우리 시장이 독자적인 방향성은 아직 나오기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외국인들 선물 매매 방향성에 따라서 우왕좌왕할 것을 보기 때문에 장중 흐름에 따라서 콜매도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그리고 풋매도도 제가 생각한 그 행사가 중심으로 매도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러나 콜매도 비중은 훨씬 더 높은 그런 탄력적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해서 또 하나 챙겨볼 게, 지금 중국 시장은 CSI 300 지수를 포함해서 아주 중요한 자리들을 숫자적으로 깨고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홍콩 시장은 지난 2주간 아주 급반등을 했는데 1월 셋째 주부터 홍콩 시장이 조정을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외국인들이 이 프락신 매도가 다시 들어오면서 지수를 아래로 크게 밀어버릴 수 있다고 봐요. 니케이 지수도 지금 수렴을 해서 방향성이 크게 터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같은 로컬 이슈도 있지만 아직까지 지금 글로벌 시장 상황이 그닥 좋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이 방향성 선도하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롱을 콜할 그런 본격적인 타이밍은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증시는 계속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CFTC의 그 S&P 500 그 투기적 순 포지션 작년 12월 28일 정점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2주 연속 주당 거의 3만 계약씩 줄어서 어제는 12월이 고점인 17만 3천 계약, 거기서 이제 무려 10만 계약 감소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발표된 거는 7만 7천 계약으로 줄어들었어요. 아직 넷으로는 롱인데 그래도 빠르게 투기적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주말을 맞이해서 지난주에 그 달렸던 그런 비달러 그리고 상품 시장이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이슈는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늘렸던 구리 같은 것은 좀 롱을 담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어요. 다만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이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이거나 조기 폐장하는 관계로 화요일부터 해외 시장 전략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여기 보너스. 제가 그 2015년에 여의도를 떠나면서 대신증권 본사 1층 영업부에 남아있던 객장 전광판을 직접 찍었어요. 이 전광판이 먼저 없어질까 내가 먼저 은퇴할까를 놓고 우스갯소리를 했었죠. 양재봉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 대신증권이 옛날 같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